네, 오늘 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지금 외국인 수급 향방부터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지금 빠져나가는 이유가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지 뭐 중동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에서도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네. 전단지를 좀 뿌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북한에서 지금 경의선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 포착했다고 딱 50분 전에 좀 기사가 단독 보도가 났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 쪽으로 지금 시선을 옮겨서 여전히 자금이 그쪽으로 몰린 건가요? 뭐 이유 하나 가지고 외국인들이 움직이진 않을 거고 복합적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좀 부담은 되죠. 지금 국내에서 이제 무인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제 부인을 하긴 했지만 예, 정황상으로 보면 이거는 군이 개입하지 않으면 뿌릴 수 없는 정도의 정밀하게 뿌린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시청 같은데 뭐 용산 이제 같은 곳에 네. 북한 평양 중구 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라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이제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으로 고위층 따지면 용산이란 거죠. 그렇죠. 예. 고위층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노동 당사가 있고 한 지역에 뿌려서 지금 김여정이 밤에 이제 주말에 발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8개 포병 여단을 지금 뭐 전방에 배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중국발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그것들 일부 영향은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그게 영향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장 초반부터 뺐겠죠. 근데 지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그것도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뭐 일부 중소형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종목들이 뭐 급등하기도 했는데 그런 쪽은 여전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무인기를 한 번 더 보내면 뭐 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뭐 그거는 여전히 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내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서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오물풍선도 오고 뭐 그것도 지금 정밀하게 뭐 폭약 장치를 달았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전히 긴장 관계는 좀 당분간 유지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더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지금 뭐 재정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통화 정책만 나왔는데 통화 정책만으로도 지금 그 중국의 소비 부양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얼마나 이제 지금 국경절 전에 풀었던 자금 이외에 얼마나 이제 소비 진작책을 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대다수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좀 강하게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20일경에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일이요? 예, 네.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실탄을 준비해야 되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바람에 대비를 못했던 쪽에서는 지금 중국 시장이 좀 쉬고 있을 때 오히려 준비하기 위한 실탄 마련을 위해서 국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자금을 좀 빼고 있는 거가 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까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안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적인 면이 좀 강하다. 대체 빨리 먹을 수 있는, 빨리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중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 포트 조절이 좀 나와서 그 영향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다라는 예측으로 지금 기관들은 또 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변곡점이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대선? 일단은 대선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PBR 1배수 좀 밑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매수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지금 뭐 19개월치, 뭐 17개월치 뭐 이거를 다 팔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독주하고 있는 HBM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움직일 텐데 여전히 지금 뭐 어떤 시기라기보다는 중국으로 빠져나갈 자금이 어느 정도 다 나가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좀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이제 단기 차익 내는 게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쏠렸고 오늘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국내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좀 살아나야 지수가 반등할 텐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인 기관에 동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열어볼게요. 제가 이제 좀 가장 궁금한 거 일단 10월 달에 수출 괜찮고요. 메모리도 뭐 YOY로 봤을 때 디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올라갑니다. 뭐 중국에 공급이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단 수출 지표 자체는 좋게 나왔죠. 오늘 반도체 섹터, 그 바이오 섹터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8월, 9월 그리고 10월 초반까지 반도체 수급이 다 바이오 쪽으로 좀 옮겨갔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이오 쪽이 떨어지는 건 그리고 반도체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앞으로 다시 반도체가 이 주도의 승기를 좀 잡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하루 잠깐 들어왔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네. 이제 반도체 수출은 좋은데 왜 주가는 이러냐, 거꾸로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내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 선반영돼 있다. 이미 지금 수출 좋은 거는 지난번에 랠리를 한번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24만 원 갔던 부분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이제 8만 원대 후반까지 갔던 정도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미 한번 갔다 온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내년에 이제 공급 과잉이라든지 가격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이게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오늘 반도체 좀 들어오는데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냐? 물론 이제 소부장들 보면 오늘 막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8% 뭐까지도 올라오고 뭐 또 그 무거운 한미 반도체가 5%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돌아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바닥 잡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단순히 지금 추세가 갑자기 확 돌아서기에는 아직까지는 좋게 보는 쪽은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잡지 않았나,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HBM 시장 워낙 좋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랑 그 관련된 회사 중심으로 여전히 좀 좁혀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디램이라든지 랜드가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좀 좁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지금 수급이 쏠리니까 워낙 또 바닥권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뭐 바이오가 좀 빠지긴 하는데, 바이오는 근데 빠져봐야 뭐 2, 3% 뭐 이렇게 빠지는 거죠. 주요 종목들이. 급락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얘기는 여전히 아직은 바이오가 조금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서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전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가 반도체는 이제 돌아서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좀 확실한 방향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2,700, 800 이렇게 가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올해 한 11월 달 이후에 오히려 지금 시장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해리스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지수는 더 좋아질 거고요.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은 2차 전지 쪽은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매수하자라고 하신 이유가 이렇게 엔비디아 블랙들이 1년치 완판했다. 이거 사실 기사 며칠 됐는데 계속 이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그렇다면 좀 계속 이 이슈에 의해서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또 실적 부진 이야기가 언급이 된 게 그 메모리 쪽에서 중국이 레거시 제품을 공급을 많이 했다. 그거 영향 많이 받았다라고 했어요. CXMT가 또 삼성전자 따라잡기 위해서 웨이퍼 생산까지 뭐 늘린다. 그리고 뭐 HBM도 우리가 따라잡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삼성전자 입지가 좀 좁아질까? 이거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근데 이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CXMT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 반도체라고 해서 네. 보통 이제 10나노 밑에 거 이제 보통 17나노 이상 되는 것들 중심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7나노급도 본인들이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거의 이제 극히 일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끌고 가는 시장은 사실은 이제 고사양 메모리 쪽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반도체 요소수 같은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의 전략이기 때문에 CXMT라든지 SMIC 같은 경우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반도체 이런 시장을 본인들이 장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특수 시장보다는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중국에서 그거 안 주면 물건 못 만드는 거죠. 네. 예, 요소수 없으면 디젤차 못 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전략을 중저가 라인들을 본인들이 시장을 다 장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약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부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그쪽은 고사양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버는 건 대부분. 그래서 아직은 좀 따로 떼어놓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총량을 보면 이제 중국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전히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당분간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범용이기 때문에 뭐 고부가가치 제품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과는 좀 차별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소부장 안에서 오늘 뭐 필옵틱스가 두 자릿대 급등도 하고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오늘 5%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시 봐야 하는 시기일까?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이제 유리 소재 기업에 좀 팔았다, 납품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올랐고 이슈별로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소부장도 지금 뭐 하이닉스처럼 계속 좀 사 모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유리기판 이슈가 오늘 뜬 이유는 SKC 관련돼서 앱솔릭스 미국에 있는 공장이죠. 미국 기업도 투자했던 그 공장에 애널리스트들 초청해서 한번 싹 라인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애널리스트들이 관심, 이제 탐방 보고서 이런 거 비슷한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앱솔릭스에 납품하고 있는 이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필옵틱스이기 때문에 가장 반응이 좀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C 이꼴 필옵틱스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오랜만에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주가는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이제 매기가 살아 있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속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반등 나온 후에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TSMC가 하고 있는 인터포저를 중간에 껴서 하는 이제 이 패키징 방법이 인터포저 자체도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웨이퍼가 사용되는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웨이퍼를 만드는데 또 그 생산 라인을 많이 깔아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유리기판으로 인터포저를 없애고 그다음에 PCB 기판을 없애고 이제 한꺼번에 유리기판으로 가는 형태의 패키징 방법이 대세가 될 건 맞는데 이건 여전히 26년이나 빨라야 26년, 뭐 늦으면 27년, 뭐 길게는 한 30년 돼야 사실은 이게 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조금은 기대감이 좀 많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소부장단은 어때요? 다른 소부장단은 좀 워낙 빠져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대 다시 진입을 6만 1,000원까지 아까 올라갔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멘텀으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조금 더 강했던 이유는 결국은 엔비디아가 지금 1년치를 다 팔았다라고 하니까 결국엔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은 수혜주다라고 보고 이제 조금 더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눠봤고요. 바이오 쪽 보겠습니다. 오늘 좀 바이오 주가 많이 빠지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39만 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상승분타 반납하고 음봉 전환한 상태인데 여전히 실적도 좋고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빅5 제약사 3분기 역대급 실적 뭐 예고하면서 여기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없는데 삼바도 이제 곧 실적 발표하는데 뭐 엄청 실적 좋을 거라고 하고요. 유한양의 랭라자부터 종근당 그리고 한미약품은 또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 엮여 있는데 아까 바이오는 뭐 내년 1분기까지 봐도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비중을 축소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근데 바이오텍 기술 텍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인업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유한양행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한미약품도 기대는 하지만 여전히 좀 무겁죠. 네. 그러니까 일반 제약사들은 좀 무거울 수 있고요. 또 오히려 지금은 바이오텍 회사들이 더 강한데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금요일 날 신고가를 찍고 오늘도 한번 급등했다가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일본의 오노공업이랑 이제 계약을 2건 체결했는데 그런 계약을 기다리는 다음은 어딜까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ABL 바이오라고 이제 낙점을 받은 것 같고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알테오젠도 여전히 뭐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올해 안에 뭐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고, ADC 쪽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지금 오늘 또 GI 이노베이션이 오늘 또 갑자기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50일 신고가가 나온 이유가 그거에 관련된 면역항암제 관련된 거, 그다음에 머크와의 그 기술 이전 관련된 것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리가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지금 현재 바이오 시장이고요. 주요 이제 시총이
지금 보통 뭐 4조, 5조, 뭐 10조 이러는데 알테오젠 20조를 돌파했다가 지금 한 19조대에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그렇게 오히려 강한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약바이오도 너무 작은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 참여했던 뭐 나이백 관련된 회사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갔는데 거기도 비만 치료제 이슈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도 여전히 죽지 않고 있죠. 그럼 펩트론이 이게 뭐 사실 14개월 계약을 했는데 14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은 쪽에 여전히 조정이 나오면 사셔야 된다. 그럼 실적이 좋은 회사들보다는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더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유한양행 하나만 지금 좋죠. 사실은 녹십자, 종분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보면 지금 사실 좀 재미없죠. 네, 그래서 이쪽은 제약사들은 나름의 이제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꽂히기 때문에 숫자를 보는 IT를 거래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을 거래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쪽이 더 눈에 띌 수 있는데 생각보다 탄력은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기술 수출이라든지 바이오텍 회사 중심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텍 쪽은 이제 가장 후보 물질군 많은 게 ABL 바이오고 네. 플랫폼은 뭐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그 그렇습니다. ADC 쪽으로. 리가캠도 뭐 지금 좀 쉬고 있지만 유한양행처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신고가인데 사도 되는 자리예요? 신고가가 조금 리가캠. 빠지고 있죠. 예, 빠지고 있으니까. 터치하고 좀 예, 빠지고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경고가 아직 걸려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이제 지나고 나야지 올라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토픽 하나만 딱 꼽는다. 지금은 ABL 바이오를 보시는 게 예. 매수하기가 제일 적격인 자리가. 지금 이제 신고가를 이제 오늘 냈거든요. 처음으로. 네. ABL 바이오가 굉장히 무거웠던 종목인데 이게 4만 원을 뚫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럼 예. 수급이 들어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충분히 이게 네네. 고점에서 사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막 돌파했기 그렇죠. 때문에. 금요일 날 돌파를 했으니까 네. 오늘 뭐 내일 정도 쉬더라도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다. 이거 증권가에서는 TP를 5만 원 잡았는데 상단 어디까지 보세요? 저도 한 5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마지막으로 체크 받아보자면요. 내일 위고비가 상륙을 합니다. 펩트론도 오늘 좀 강하고 이제 유통사인 블루엠텍 이런 종목도 최근 많이 올랐었는데 관련주들 딱 이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비만약 쪽은 세론일까요? 아니면 더 갈까요? 유통사는 세론이 나오고 있죠.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뭐 사실은 제가 볼 때 다 반영됐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는 이 플랫폼 갖고 있는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더 많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발사가 이제 뭐 약효가 좋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임상 결과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한미약품 정도가 지금 좀 부각이 많이 되지 않겠나. 나머지 종목들은 경구용을 개발한다, 뭐 한다 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좀 그렇게 뭐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아직 같습니다. 좀 뚜렷한 결과 나온 쪽이 없어서. 단기 매매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정도로 추려봤고요.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